네, 개장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3분 정도 남았고요.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나란히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G7 회의가 있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그 여파다라고 현지 언론들을 해석했습니다. 일정도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었던 것여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증시 보합권에서 눈치 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종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0.1% 포인트로 2.5포인트 오르면서 2,540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 오르면 6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장에서 상승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일선이 21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55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코스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강보합권 0.08%, 1포인트 미만에 제한된 상승으로 842.39포인트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4거래를 연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오르면 5거래를 연속이고요. 코스닥의 반등 탄력이 코스피 대비로는 조금 미진하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골든크로스 안 나왔는데 오늘 좀 양봉을 길게 뽑아낼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5일선, 20일선, 60일선 모두 좀 맞닿아 있는 구간이어가지고요. 오늘 이평선의 움직임도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이쪽으로도 뚜렷하게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톱10만 보더라도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상승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강한 탄력이 아니어서 방향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반가우셨을 텐데요. 삼성전자 한호가 정도 오름세고요. SK하이닉스도 0.4% 정도 제한된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도 눈치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쪽 강보합권 정도고 현대기아차도 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특장차 쪽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제거 쪽은 먼저 반영이 돼서 그런지 특장차 쪽의 파라텍이라든지 오텍.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는 외신보도 좀 열심히 보셔야 되겠네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꼬였던 실타래 풀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중국에서 5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EU 관계자와 면담 계속해서 좀 외교적인 부분들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조수연 캐스터.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가 일제히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03% 상승하면서 보합권 구간 출발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 0.0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고요. 현재 지수 2,536포인트 선. 네, 현재는 보합권 구간에서 현재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14% 하락하면서 840.56포인트 선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반도체 섹터들을 크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개인만이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소폭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섹터 0.3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신 섹터 0.31%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그리고 제조업 섹터, 증권 섹터 역시 일제히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종이목재 섹터가 0.7%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계 섹터, 의약품 섹터 순으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섬유유복 업종, 운수창고 섹터도 강보합권 구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5%가량 하락하면서 68,1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는 부업권 구간 등락하면서 0.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무역 수지가 이번 2차전지 섹터가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0.3%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일제히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일제히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현재 0.4% 밀리면서 205,5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0.1%가량 밀리면서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의 우위를 보이면서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약세인 가운데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2%가량 밀리면서 52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NF 역시 일제히 약세를 동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23만 7,000원 구간 등락하면서 약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HLB는 약세를 띠고 있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7% 강세를 띠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반해서 1%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일제히 0.6%가량의 약세를 띠고 있고요. 엔터주들 동반해서 조정받으면서 JYP엔터가 0.7% 하락 출발하는 가운데 SM 역시 0.8%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이 대체로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키워드 몇 개 좀 묶어보자면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좀 광범위하네요. 이번에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뢰 쪽, 특장차 쪽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재건을 할 경우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구매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주말자로 해서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주들 대표적으로 피델릭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슈가플레이션 하면서 설탕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관련주들 올랐었잖아요. 그때 데자뷰 같이 커피 가격도 급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커피 관련된 종목군들도 몇몇 급등하는 모습,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주수영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확실히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부터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장 차관급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특히나 1,200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연속적인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강세를 띄웠던 퍼스텍 그리고 DYD, 데모 같은 이런 재건 관련 종목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 에버다임 역시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뢰 제거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가고 있는데요. 퍼스텍 그리고 DR텍 같은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지난주 후반에도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변동성이 상당하죠. 과연 계속해서 홀딩해도 될 것인가? 재료는 노출됐는데 뉴스에 팔아야 될 것인가? 어떠세요,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조금 홀딩 해보자. 하루 정도 오늘 이제 오후장이나 빨리 꺾이면 오후장이나 아니면 네. 오늘 오전장에 또 급등을 하면은 예. 저는 좀 파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조금 오늘 지나고 내일 한번 팔아보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오늘 데모 같은 경우에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오늘 오전장에도 조금 한 뭐 절반 정도는 매도, 아니면은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이나 뭐 이렇게 좀 매도. 뭐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23일까지 이제 폴란드 방문이니까 네. 원희룡 장관이 그 일정에 맞춰서 시나리오 매매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듯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뢰 그리고 특정차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다 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글쎄 지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지는 전 좀 의문이어가지고 특장차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산업이 조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뢰 뭐 제거 이런 매출은 과연 얼마만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지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회의죠. 그리고 또 이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오늘까지는 조금은 시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움직인 종목군들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재한다고 하죠. 일부 매체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업체 제재하는 게 처음이다 그러는데 2018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올랐던 종목군들이 다시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우리가 뭐 LG향, 하이닉스향 이렇게 얘기하듯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델릭스 장 초반에 20% 급등하다가 지금 빠르게 윗골이 형성되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강보합권 정도, 서플러스 글로벌. 이 종목은 이 종목 또한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를 안 사겠다.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원래는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그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량을 우리 한국 측에서 너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수혜가 좀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하지만은 반도체 이런 뭐 소소한 이슈보다는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걸 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더 접근하는 게 더 맞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수요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 재고도 줄을 것이고 그런 게 좀 미리 지금 선 반영되고 있는 만큼 중국 쪽의 이슈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커피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맥널티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라티알은 현재 한 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곡물 비료 사료가 또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된 건지 앞서 한창 좀 이슈가 됐던 곡물 협정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연장을 했으니까요. 이건 괜찮은 건데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현재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사료가 6% 정도의 상승권, 고려산업이 한 2% 정도, 팜스토리라든지 우진비엔지 뭐 이쪽도 나란히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곡물 비료 사료 강하네요. 그러네요. 오늘 강한데 계속 말씀드리면 뭐 테마니까 저는 테마는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거고 짧게 대응하시고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뭐 큰 수익을 얻겠다기보다는 그냥 단기 수익으로 좀 챙겨가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커피 쪽이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맥널티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쪽은 좀 단기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뭐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음식료 쪽에서 계속 매기가 확산돼 나가는데 오늘 육계 쪽도 괜찮습니다. 앞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점차 좀 확산되는 모습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일본의 수산물을 들여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마니커 보겠습니다. 마니커 장 초반에는 한 10% 가깝게 오르다가 지금 빠르게 윗꼬리가 형성됩니다.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니커 FNG도 한 5% 정도의 상승권, 체리브로도 4% 정도. 유난히 오늘 육계 쪽이 강하네요. 돼지고기 쪽으로는 선진 한번 볼게요. 선진은 1%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닭고기 쪽
오리고기죠. 오리고기 정다운은 또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육계 쪽이 유난히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우 펀트 테이블은 좀 덜 오르고 이런 육고기 관련돼서도 오늘 움직임이 강하네요. 오늘 뭐 뉴스 있었나요? 제가 체크를 못해가지고. 구제역이나 뭐 딱히 새롭게 나온 뉴스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구제역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뭐 얘기했듯이 닭고기 말고도 돼지고기 쪽도 그러니까요. 조금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좀 뭐 뉴스를 좀 더 체크해봐야지 뭐라고 말씀을 그러면 드릴 수 시세 이렇게 날 때 뉴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뭐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주식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뭐 싸고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있고 그런데 뭐 역시 뭐 단기로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후반에 너무 탄력이 좋아가지고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아직까지 방향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보합권에서 주춤주춤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지수가 오늘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지금 박스권 상단인데 네. 뭐 2,550에 대한 뭐 경계감도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간 유지해야 되지만은 뭐 조금 최근에 3일 동안 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뭐 경계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시세를 좀 주도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 3위 주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물량 부담 어떻게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치면서 올라가야지 바로 올라가기는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오늘 순환매로 좀 대체가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비료 사료로 좀 확대되는 모습.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좀 볼까요?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이 점차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거의 4%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정도의 상승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는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 움직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앱클론이 한 4% 정도 오릅니다. 다음 달에 아스코 모멘텀이 하나둘씩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스코 참여해서 카티 치료제 기술 수출 추진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하나둘씩 개별 뉴스에 반응하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셀트리온주들이 눈에 띄네요. 지금 박스권 상단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전부 다 돌파해가지고 뭐 이렇게 셀트리온 삼총사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은 다른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뭐 네. 일단 신약 개발 혈액암 쪽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달에 학회 모멘텀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앱클론 신약 개발 업체 같은 경우 앱클론, 네. 메드팩트 뭐 이런 쪽은 괜찮게 보고 있고 실적 나오는 셀트리온, 뭐 ST팜, 한미약품 이런 CMO 관련주들은 CDMO 이쪽들은 저는 올해는 긍정적이다.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횡보 기간도 있었고 지수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면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도 슬슬 기운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계속 열심히 달리거나 크게 주목받았던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엔터 이쪽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조선도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흐름 좋습니다. 94,000원까지 왔고요. 삼성중공업도 한 3%대, 대우조선해양도 2%, 현대미포조선도 비슷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추천 주기도 했었는데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아가지고요. 흐름 봐주세요. 오늘 움직임 좋네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완전히 지금 박스권 돌파했고 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역시 LNG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철강업계와의 후판 가격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협상이 끝났는데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적게 올리는 것, 뭐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아주 소폭 인상으로 끝나가지고 별다른 뭐 피해가 이제 그런 거에 우려는 주가에 이제 반영된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최근에 LNG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한국조선해양
해야 삼성중공업이 뭐 제일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쪽으로는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충분하다. 계속적으로 뭐 기사도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그날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 빈도수가 많은 종목들은 좀 못 가더라도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종목들은 못 가더라도 나중에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태국 이런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 앞서 투자 아이디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소비 쪽에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이쪽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F&F 홀딩스는 지금 중국 소비 쪽으로 묶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F&F 홀딩스가 지금은 또 14% 정도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쪽 중국 소비 쪽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세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쯤 어느 정도 손조정도 다 많이 거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인 입국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면은 견조합니다. 근데 F&F 홀딩스는 F&F는 뭐 소폭 상승인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조금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장품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생활건강부터 먼저 보면 소폭 상승세, 아모레퍼시픽 보면은 네.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소폭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때는 됐어요.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뭐 LCC 관련주, 여행주 관련주 모두 마찬가지인데 특히 뭐 LCC 관련 주식들은 또 여름 휴가철 앞두고 있어서 일본 지금 예약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어가지만은 IT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AD칩스 같은 경우 바로 직전 거래에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장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인베니아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8%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그리고 뭐 TSE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 뭐 일제히 오르는 건 아닌데 이 반도체 종목군들 내에서도 몇몇이 눈에 띕니다. 제너스템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가온칩스도 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인데요. 그럼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IT 종목군들 함께 좀 묶어서 봐주세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기 지금 힘든 만큼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먹이가 오는 것 같고 뭐 이미 먹이는 왔죠. 반도체주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기가비스라고 신규 상장 IPO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은 짧게 보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영이 좀 덜 됐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의견 주셨죠.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아직은 뭐 뚜렷하게 확대되지는 않는데 우지는 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G2파워는 아직은 마이너스권 보여줍니다. 일단은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 이것이 뭔가 좀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시기상조인가요? 확신을 갖기에는 이르지만은 저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그게 뭐 어떻게 뭐 실적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이제 잡힐 것이고 우리나라가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원전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아직 규모와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건데 하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좀 완전히 바닥 다진 것 같아요. 빠져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일진파워 한번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우진 뭐 이런 것보다 일진파워 움직임 최근에 주시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보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나오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막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죠. 5일선만 타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이미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저분하게 올라가지만은 물량 떨구고 가려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일진파워가 지금 현재 수급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확실히 뭐 제약바이오나 조선이나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건설입니다. 전 업종 가운데서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한 3%대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상승도 상승인데 토목공사하는 그런 업체들이 강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묶이는 듯 보이는데요. 삼부토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종목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고 풀리면은 상한가 바로 들어갈지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지질 쪽도 이 회사도 건설 중에서 토목 쪽에 좀 더 가깝죠. 동아지질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쪽으로도 2에서 3%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묶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금리 상단도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금리는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에 부담을 덜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삼부토건 동아지질 뭐 좋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접근해봐서 뭐 하는 거는 좋고 그런데 메이저 건설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뭐 아무래도 거래량도 그렇고 평소에 거래량은 삼부토건 동아지질은 많이 없었고 오늘 같은 양봉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최근에 나오는 모습. 전 뭐 대우건설 계속 말씀드리는데 싸긴 쌉니다. 5,000원 미치니까 액면가가 5,000원짜리인데 5,000원 미치고 흑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슬며시 이제 고개를 좀 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 어떤 팁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 2,550을 이제 넘어섰어요. 얼마 전에 전고점이 2,580인데 부채한도 이슈 협상이 끝나면은 상승이 끝날 것이라는 보고 있는 측도 있는 반면에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장에 좀 대응하는 것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은 다음 주 6월 한 뭐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등락을 조금 거듭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상승 쪽으로 저는 보고 싶다. 외인들이 뭐 이탈하는 움직임도 없고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포지션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쪽으로 자기네들이 파생 쪽에서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쪽보다는 계속적으로 저는 빠지면 계속 사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70전 하락한 1326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요, 1321원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에 132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재평가하던 시장이 금리 동결 쪽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다음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83.4%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37% 하락한 103.2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324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95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26원 70전보다는 약 75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금리를 더 높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132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20원대. 그러면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1320원 초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21원에서 1330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10원대까지 오면 좀 좋겠다 했는데 이건 좀 욕심이었나 봐요. 1320원대에서 그 위쪽까지 좀 열어두는 밴드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이었습니다.